여러분 38회는요. 시작부터 숨이 턱 막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쿵하고 꺼지는 느낌으로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이 지역이 아버지 이상철 앞에 말도 없이 변명도 없이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거든요. 장례 끝난 집안의 침묵. 그런 거 보여줄 겨를도 없었어요. 이 회차는 첫 장면부터 이 집안 이제 진짜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 불안으로 목을 조여왔어요. 상철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고도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그 슬픔을 꾹꾹 눌러 담은 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지역이요.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바닥을 향해 시선을 박아넣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지역은 원래 무너져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앞에서 약한 모습 쉽게 안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은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걸 허락한 자세였어요. 상철은 처음엔 말을 못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는 얼굴이죠.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바뀌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지기 직전의 공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소름이었어요. 지역이 무릎 꿇은 채로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내요.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상철은 그 한마디에 눈빛이 확 달라졌죠. 왜냐면요. 지역이 지금 꺼내려는 건 미안하다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게 딱 느껴졌거든요. 지역은 숨을 삼키고 목이 메인 채로 결국 그 말을 내뱉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철이 얼어붙어요. 상철 머릿속엔 수십 가지가 동시에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지금 이 타이밍에 왜 무릎까지 꿇냐? 대체 나 몰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그때 상철은 본능적으로 느끼죠.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 인생을 건드리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요. 37회에서 교통사고가 난 날, 그 비극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슬픔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38회는 그 슬픔을 밀어내고 아예 다른 질문을 던져요. 혹시 이 집안이 약해진 틈을 누군가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고가 어땠든 지금 중요한 건 하나예요. 지역이 무릎을 꿇게 만든 진짜 이유가 상철 마음속에 묻어둔 상처를 정면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상처가 상철이 숨겨왔던 그 모욕이었어요. 38회 예고에서 가장 강한 장면이죠. 지역이 상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지역이라는 사람은요. 평소에 감정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타입이었잖아요. 그런 지역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단순히 죄송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존심을 꺾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꺾는 느낌이거든요. 지역은 상철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상철은 순간 얼어붙어요. 상철은 그 말의 뜻이 단순히 장례 과정에서의 실수인지 엄마 다정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지역이 이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바로 상철이 겪었던 모욕이에요. 이 모욕은 상철이 평생 숨겨왔던 상처일 가능성이 커요. 정년 퇴직하고도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끝까지 가족을 책임지려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상철이 어떤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하찮게 취급받고 고개를 숙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참아야 했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죠. 아마 정보아와의 만남이 그 단서가 됐을 거예요. 정보아가 지역에게 아버지가 무례하게 한 걸 왜 자신에게 말 안 했냐고 따졌잖아요. 그 말이 단순히 무례했다가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서 그런 식으로 굴었다는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지역은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겠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지역은 무너졌을 거예요. 상철은 평생 그 모욕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아들이 잘 나가는데,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데 아버지 본인의 비굴했던 순간을 아들에게 짐처럼 얹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철은 늘 아버지는 괜찮다는 얼굴로 버텼겠죠. 그런데 지역은 이제 와서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지역은 무릎 꿇은 채 울면서 계속 말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혼자 그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몰랐는지, 제가 아버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상철은 처음엔 화가 나려다가 그 화조차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 상철이 지역을 끌어안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진짜로 오래 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부자 화해가 아니라 두 남자가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상철은 엄마를 잃었고, 아내는 다쳤고, 집은 흔들리고, 거기다 이제는 아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상철이 버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상철은 아들을 안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앙금이 풀립니다. 그런데요, 이 화해가 따뜻한 결말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철이 당했던 모욕이 그냥 과거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집안이 약해졌을 때 누군가가 다시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틈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장례 이후 수빈은요, 말 그대로 혼자 숨쉬기가 어려운 상태였어요. 오빠 지역은 정신이 없고, 아빠 상철은 무너졌고, 엄마 다정은 병원에 있고, 집안은 울음과 정적이 번갈아 치고요. 수빈 입장에서는 기댈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수빈 옆에 있었던 게 성재였죠. 성재는 장례식장에서 수빈을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줬고, 수빈이 무너지지 않게 그저 옆에 조용히 있어줬어요. 그리고 성재는 수빈에게 너무 울면 고인이 못 떠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누군가에게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수빈에게는 그 말이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꽂혔을 거예요. 그래서 수빈은 성재에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랑이든 의지든 지금은 구분이 안 되더라도요. 둘은 그래서 몰래 만났어요. 사람들 눈 피해서, 집 앞 골목에서 잠깐, 병원 가는 길에 잠깐, 장례 이후 정리 끝나고 잠깐. 서로를 붙잡지 않으면 진짜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성재는 수빈에게 내가 지금 힘든 거 안다고 말했을 거고요. 수빈은 성재에게 고맙다고만 말해도 눈물이 쏟아졌을 거예요. 둘은 분명히 지역에게는 말하지 말자고 했을 가능성이 커요. 수빈은 오빠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아니까요. 성재도 지역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니까요. 그런데 그 비밀은 오래 못 갑니다. 예고대로 성재와 수빈은 몰래 만나다가 지역에게 걸려요. 이 장면이 38회의 감정 폭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역은 처음엔 자기 눈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수빈이 왜 성재랑, 이 상황에 왜.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지역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번개처럼 치고 지나가요. 우리 집이 약해진 걸 누가 이용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역은요, 사랑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역은 늘 현실을 계산하고 가족을 지키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역이 성재를 막는 건 너 내 친구인데 왜 내 여동생이랑 만나? 이런 단순한 질투나 소유욕이 아니라 지금 타이밍도 최악이고 성재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인 거죠. 상중이에요. 엄마 아빠는 멘탈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집안에 연애라는 변수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변수를 약점으로 봐요. 특히 성재 집안 쪽에서요. 지역은 성재를 좋아하죠. 친구니까요. 하지만 지역은 성재의 가족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성재 아버지 박진석은 성공한 기업 회장이고 그 옆에 있는 고성희는 권력욕이 강하고 거짓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지역은 그 집안의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지역은 성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차갑게 선을 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어떤지 알고 그러는 거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수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무너져요. 왜냐면 수빈은 지금 누굴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였거든요. 수빈은 아마 울면서 나도 나 좀 살게 해달라는 식으로 감정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역은 더 괴로워져요. 오빠로서 미안하고 가장으로서 무섭고 아들로서 죄책감이 있고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지역은 제대로 된 말을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성재는 그 사이에서 가장 곤란한 입장이 돼요. 성재는 지역 친구이고 수빈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고 그런데 지역 눈에는 지금 들어오면 위험한 존재가 되니까요. 성재는 아마 수빈이 힘들어해서 그랬다고 설명하려 할 텐데 지역은 그 말이 더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힘들어하니까 붙잡았다. 이 말이요. 지금 수빈이 계속 힘들면 성재는 계속 붙잡을 거고 그럼 관계는 더 깊어지고 그럼 더 큰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38회는 감정만이 아니라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을 누군가는 놓치지 않습니다. 고성희의 뒷조사, 그리고 경악의 이유는 수빈이 아니라 수빈의 집안이었어요. 고성희는 성재를 뒷조사해요. 이건 고성의 스타일이에요. 아들이 뭘 하든 그걸 사랑으로 보지 않고 판으로 보죠.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 딸인지, 그 집안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뒷조사를 하다가 고성희는 수빈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예고처럼 경악해요. 여러분, 이 경악은 단순히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들었네가 아니에요. 고성희가 놀란 건 수빈이 예쁘거나 어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수빈이 이 지역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이 지역 집안이 지금 교통사고로 할머니를 잃은 상중이라는 사실이에요. 고성의 머릿속에서는 그 순간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가요. 성재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 상대는 이 지역 집안이다. 그 집안은 지금 제일 약하다. 약하면 흔들린다. 흔들리면 잡을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고성희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쓸모로 보는 순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희는 지금 자기 집안에도 큰 비밀이 있어요. 한우진 간이식, 미국 유학 거짓말, 양평 별장, 병원 출입,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목격자가 영나라는 거요. 그런 고성의 입장에서 성재가 이 지역 집안과 연결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지역은 성재의 친구이고 정면으로 부딪히면 골치 아픈 상대고 게다가 지금 이 지역은 사고 이후로 더 예민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고성희는 본능적으로 느껴요. 성재가 저 집안에 깊게 묶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고성희가 경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악 뒤에는 바로 결정이 따라옵니다. 고성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끊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성희가 끊는 방식이 평범하지 않다는 거죠. 한 방에 끝내주겠다는 말 38회에서 시동이 걸려요. 고성희는 이미 영나에게도 너희 둘 한 방에 끝내주겠다고 했었죠.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어요. 그리고 38회에서 그 예고가 시동이 걸릴 수 있어요. 고성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성재에게 직접 압박을 넣는 방법이에요. 성희는 성재에게 그 집안과 엮이지 말라고 부드러운 척하면서 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회장가의 아들이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성희의 내면에는 다른 마음이 있지만 두 번째, 수빈 쪽을 흔드는 방법이에요. 수빈은 지금 약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성재가 위로가 됐었지만 그마저도 지역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어 어려워지죠. 고성희는 이런 사람을 흔드는 데 능해요.
사람이 제일 약할 때 부드럽게 다가가서 결정적인 상처를 찌르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38회 예고에서 수빈은 성희의 접근에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도 포기할 고성희가 아니죠. 세 번째, 이지혁을 흔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고성희가 지혁에게 어떤 정보, 어떤 사진, 어떤 소문을 우연히 흘리면요. 지혁은 지금 가족을 지키려고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지혁이 성재와 크게 부딪히고 수빈은 더 무너지고 가족은 더 찢어져요. 고성희는 그걸 바라죠. 왜냐면 가족이 갈라질수록 약점은 더 커지고 붙잡기는 더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환 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환의 사직서, 떠나려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지키려는 것. 예고에서 지환은 경호 업무가 끝나가자 사직서를 내요. 여러분, 이 사직서는요. 도망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워요. 지환은 영나 곁에 다시 붙었죠. 영나가 지환에게 경호원으로 다시 출근하라고 연락했고 지환은 기뻐했어요. 경호 장비도 챙겨주고 호신술도 가르쳐주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지환은 알아요. 자기가 경호원이라는 신분으로 붙어 있으면 고성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내칠 수 있다는 걸요. 게다가 고성희는 이미 둘 사이를 눈치챘고 한 방에 끝내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럼 지환은 더 계산하게 돼요. 내가 계속 경호원으로 남아있으면 영나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환은 사직서를 내면서 겉으로는 떠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더 강하게 준비하려는 거예요. 지환은 영나에게 웹툰 작업 끝나면 홀로 써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겠다고 했죠. 그 말은 너랑 끝낼 게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서야 너를 지킬 수 있다에 가까워요. 지환은 아마 사직서를 내는 날 영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건드리면 바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거다라고요. 영나는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져요. 왜냐면 영나는 이제 엄마의 무서움을 제대로 봤거든요. 그리고 영나는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바로 우진의 진실이에요. 영나는 그 비밀이 고성희를 무너뜨릴 카드라는 걸 알지만 그 카드를 쓰는 순간 가족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영나는 갈등해요. 지환을 지키려면 폭로해야 하나, 가족을 지키려면 참아야 하나. 이 갈등이 깊어질수록 고성희는 더 잔인해집니다. 한우진 회복. 그런데 고성희는 회복보다 통제가 먼저였어요. 38회에서도 우진 라인은 조용히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우진은 간이식 수술 이후 순조롭게 회복 중이죠. 하지만 고성희는 여전히 우진을 몰아붙여요. 퇴원하면 더 잘해야 한다. 반드시 성재보다 성적이 좋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우진이 스스로 정말 제가 성재 형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묻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성희는 거기서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냉정했어요. 이게요. 고성희가 성재를 단순히 아들로 보는 게 아니라 경쟁의 도구로 본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재가 수빈과 연결됐다는 사실은 고성의 입장에서는 통제의 균열이에요. 그리고 고성희는 균열을 그냥 두지 않아요. 38회 중반부 사고 떡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사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할머니와 다정이 왜 같이 있었는지, 왜 백화점에 갔는지, 왜 그 시간대였는지. 다정은 옷 사준다고 하셔서라고 말했지만 그 뒤를 끝까지 못 이어갔죠. 이게요.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라 어떤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38회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튀어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고 시간대에 블랙박스 영상이 깔끔하게 끊겨 있었다고요. 혹은 정확히 그 구간만 화질이 심하게 깨져 있었다고요. 혹은 목격자가 차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였다고 말했다고요. 이런 작은 이상한 점 하나가 시청자 마음을 붙잡는 거죠.
이거 그냥 사고 맞아? 이 질문이 머리에서 안 빠지게요. 지혁은 그런 소문을 듣는 순간 더 예민해집니다. 지혁은 이미 아버지와 화해하면서 이제 가족을 지키자로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수상하다. 그럼 지혁은 가만히 있지 않죠. 지혁은 바로 움직이려 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지혁이 움직이려는 그 순간에 성재 마이너스 수빈 문제까지 터졌다는 거예요. 지혁은 선택해야 해요. 가족의 상처를 수습할지, 사고의 진실을 팔지, 여동생의 관계를 끊어낼지. 그리고 이런 혼란이야말로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기회예요. 고성희의 첫 번째 움직임, 사진일 가능성이 커요. 고성희가 한 방을 준비할 때 제일 흔한 방식은요. 증거를 들이밀고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고성희는 성재를 뒷조사하면서 수빈과 만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진이요. 단순히 둘이 만났다가 아니라 감정이 보이는 사진이면 더 무서워요. 수빈이 무너져서 울고 있고 성재가 어깨를 잡고 있고 둘이 눈을 맞추고 있고 누가 봐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장면들요. 고성희는 그걸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요. 첫 번째 타깃은 지혁일 수 있어요. 지혁이 가장 예민할 때 사진이 익명으로 도착하면요. 지혁은 이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혁이 이성을 잃는 순간 가족은 다시 흔들리죠. 두 번째 타깃은 상철일 수 있어요. 상철은 지금 엄마를 잃었고 정신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 상철에게 딸이 몰래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진이 들어가면 상철은 버틸 수 있을까요? 상철은 그 자리에서 딸을 붙잡고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이 지금 이런데 내가 지금 그럴 때냐라고요. 그럼 수빈은 더 무너져요. 세 번째 타깃은 수빈 본인일 수도 있어요. 고성희는 수빈에게 직접 접근할 수도 있어요. 너 이 집안 지키고 싶지? 그럼 성재랑 떨어져. 이런 식으로요. 부드러운 말로 목줄을 채우는 사람이라서요.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결과는 하나예요. 가족을 갈라놓는 것. 고성희는 그걸로 통제권을 잡으려 할 거예요. 지혁의 폭발, 하지만 그 폭발은 수빈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어요. 지혁이 성재와 수빈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면요. 수빈은 울면서 방에 틀어박힐 가능성이 커요. 수빈은 지금 할머니를 잃었고 오빠에게 들켰고 마음의 숨구멍이 막혔어요. 이때 지혁이 더 강하게 누르면 수빈은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말이 없어지고 답이 더 안 들어가고 몸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럼 성재는 더 마음이 쓰여요. 성재는 원래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성재는 지혁에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싶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지혁에게는 독이에요. 책임? 지금 내가 무슨 책임을 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지혁은 지금 가족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그래서 38회 중반부는 지혁과 성재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였던 두 사람이 가장 예민한 타이밍에 가장 아픈 방식으로 부딪히는 거죠. 이 장면이요. 감정으로만 보면 지혁이 너무하다가 될 수도 있고 성재가 왜 지금이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둘이 싸우는 동안 고성희는 조용히 웃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나의 선택, 엄마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결심. 영나는 이미 한 번 엄마의 통제를 거절했죠. 이상훈 이사장과의 만남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영나는 아빠도 안 만나도 된다고 했고 나도 안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건 영나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 손에 쥐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영나는 장례식장까지 찾아갔어요. 엄마가 막아도 뿌리치고 조문을 갔죠. 이제 영나는 지환과 함께 엄마의 왕국에서 빠져나오려 해요. 근데 고성희는 그걸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지환이 사직서를 내는 타이밍, 영나가 더 독립하려는 타이밍, 성재가 수빈과 엮인 타이밍이
이상하게 한꺼번에 겹치죠. 여러분, 이런 타이밍 겹침은 드라마에서 보통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판을 흔들고 있을 수 있어요. 38회 후반부, 진짜 폭탄은 고성희의 경악 이후에 터져요. 후반부로 갈수록 고성희의 경악이 그냥 표정 연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고성희는 단순히 성재 연애를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고성희가 진짜로 보는 건 약점이에요. 성재의 약점을 찾는 거죠. 지금 수빈이 큰오빠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성재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묶이고 있다. 이건 고성희에게 말도 안 되는 기회예요. 왜냐면 고성희는 늘 상대가 약할 때 가장 강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38회 후반부에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고성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사진 정리해서 보내라고요. 혹은 걔네 집안 지금 상황 더 캐라고요. 혹은 지역 그쪽 라인도 확인해라고요. 여기서부터 고성희의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엔딩 직전 지역에게 들어오는 또 하나의 전화. 지역은 이미 성재와 부딪혔고 수빈 문제로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아버지 상철과의 화해로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그때 지역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모르는 번호예요. 지역이 받자마자 상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해요. 그 사고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지역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요. 지역은 숨을 삼키고 무슨 말이냐고 물었을 거예요. 그럼 상대는 조심스럽게 설명해요. 사고 지점 근처 CCTV에 사고 직전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습니다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어요. 블랙박스가 누가 봐도 이상하게 끊겨 있습니다라고요. 지역은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면 할머니는 왜? 엄마는 왜? 그럼 지역은 당장 뛰쳐나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수빈과 성재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요. 누가 보낸지 모르는 그러나 너무 정확히 아픈 곳만 찌르는 그 사진요. 지역이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지역의 손이 떨려요. 그리고 지역은 깨닫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을 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이에요. 사고가 수상한데 누군가가 집안을 흔들려고 하고 그 타이밍에 정확히 사진이 들어온다.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진짜 뺑소니범 뒤에 숨은 사람, 그리고 그 배후가 고성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지 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38회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나면 정말 미쳐요. 지역이 봉투를 들고 멍해져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려요. 아까 그 번호예요. 지역이 받자 상대가 숨을 죽이며 말해요. 그 수상한 차량. 등록이 일반 차량이 아닙니다라고요. 지역이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상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져요. 재단 쪽 차량으로 잡힙니다라고요. 여러분 재단이라면요. 고성희가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라인이잖아요. 지역은 그 말을 듣고 바닥에 떨어뜨린 봉투를 바라봅니다. 그 사진 속에는 수빈과 성재가 있고요. 지역은 그제야 깨달아요. 사고와 연애와 가족 붕괴가 각각 따로가 아니라 한 줄로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 순간 지완의 휴대폰도 울리고 영나는 엄마의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본능적으로 불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화면은 마지막에 고성희의 얼굴로 넘어가요. 고성희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낮게 말합니다. 이제 한 방에 끝내줄게라고 했어요.